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오전에 제가 이제 영상을 찍을 때는 뭐 뉴스라던가 이제 시황 같은 것들을 보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차트만 보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 이제 원인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를 하지 못했는데, 자, 어제 오후에 조금 살펴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SBV 은행 사태가 원인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큰 폭의 하락이 나올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경고를 드렸던 주요 추세선이 붕괴가 됐어요.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뚫렸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이전의 만선 라인까지도 조정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주식을 정배열이나 이제 상방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손절을 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이미 장초에 다 정리를 했고, 뭐 나머지 이제 해칭을 통해서 잃었던 수익은 거의 손해는 만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거는 리스크 관리예요. 리스크 관리가 참 중요하고, 자, 어제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좀 크게 발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이제 SVB 사태가 무엇인지 그냥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SVB라는 은행이 있고, 뭐 이걸 복잡하게 뭐 실리콘밸리 뭐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은행들은 일단 고객이 예치를 하게 되면 이 예치받은 돈을 자산을 매입해요. 보통 채권을 매입을 합니다. 자, 보통 채권을 매입하게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새로 발행하는 채권들의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고, 그쵸? 새로 나오는 채권들은 1년을 가지고 있으면 5%를 주는데, 기존에 우리 은행에서 샀던 이 채권들은 어떤 채권들이겠어요? 작년 이전에 산 자산들이 대부분일 테니까 보통 뭐 0.5%, 뭐 1%, 뭐 이러한 채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수익률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러한 예금을 받아서 매입한 채권이다 보니까 기존의 예금 금리 자체도 뭐 크게 차이가 없었겠죠. 그쵸? 뭐 1에서 뭐 1.5% 많아야 뭐 요런 식의 이제 예금들을 가입을 했을 텐데, 그러면 지금 기준금리가 5% 가까이 오르고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불리는 금이 아닌 금과, 그쵸? 미국 채권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미국 채권은 사놓기만 하면 5%가 보장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돈을 예금을 맡겼던 고객이나 뭐 기관 뭐 아니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돈을 이자를 받으면서 들고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들고 있는 돈이 뭐 우리 일반 개인들처럼 뭐 1,000만원 이런 게 아니라, 그쵸? 몇십원, 몇백원, 몇천억까지 가기 때문에 사실상 이 엄청난 괴류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1,000억을 입금을 하시는데 이자 1.5% 받고 있으면 당연히 지금 인출해서 애플 채권만 사더라도, 그쵸? 4%, 5%를 받을 수가 있고, 그 돈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그쵸? 몇십억, 심지어 몇백억도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예금을 유지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 대규모 인출이 이제 몰리기 시작을 한 것이고, 자, 은행 입장에서는 가지고 준비해둔 돈으로 이러한 인출 수요를 충당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이 돈이 이제 부족해진 거예요. 부족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예치한 돈으로 사놨던 채권이나 주식을 팔아서 이 돈을 충당해주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즉, 가지고 있던 지급준비율 이상의 인출 요청, 뭐 세세한 건 다를 수 있지만 쉽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지급준비율 이상의 인출 요청이 들어왔고, 그걸 위해서 우리 회사 주식도 팔고 미리 사놨던 채권도 팔게요 라고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채권의 수익률이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싸집니다. 왜냐? 기존에는 낮은 채권 이율을 보장하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자, 이거를 판매를 하려면 5%가 나오는 시장에서 1%짜리는 발행 가격으로 팔면 아무도 안 사겠죠. 그래서 감가를 먹은 똥값으로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잠재 손익이 확정 손익으로 실현이 된 거고, 그렇다 보니까 똥값의 채권을 팔고 주식도 팔고 그 과정에서 그걸 통해서 인출을 요청하는 고객한테 돈을 인출해줬다. 지금 이 사태가 SVB 사태를 요약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처음으로 금융에서의 약한 고리가 드러난 겁니다. 즉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은행의 자산과 현재 금리의 차이가 몇십 배가 나버리게 되면서 실제로 이것을 예금으로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금을 인출하는, 그리고 그것을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는 일종의 뱅크런 사태가 생길 수 있다는 약한 고리가 처음으로 금융시장에서 드러난 거예요. 자, 이전에는 코인 시장에서 이러한 문제가 보여졌다면 제도권 안에 있는 은행에서 지금 이러한 문제가 드러난 것은 거의 처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은행의 규모 자체가 그렇게 작은 은행도 아니고 기술주 기업들의 대표적으로 투자하는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는 그러한 은행이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감이 확실히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고용도 좋고 시장도 안정하고 금융시장도 탄탄하게 견디고 있어. 다만 물가만 잡으면 돼 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금융도 불안해졌고, 그쵸? 근데 물가는 잡아야 되고 고용도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고용이 좋다 나쁘다는 이제 중요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걸로 인해서 사실상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더 올렸을 때 금융의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시장에 팽배한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고용은 두 번째예요. 자, 그래서 이 불안감이 지금 시장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준 입장에서도 상당히 많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연준은 보통 물가만을 보고 가기 때문에 이러한 금융불안의 위기가 강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모든 경제공황은 금융위기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자, 금융위기의 약한 고리가 드러났다는 점이 상당히 경제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위기감을 줄 수도 있어요. 또 여기에 더해서 이제 한 8월쯤에는 미국 채권 만기가 갱신 거절이 되는 그러한 또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상 금융시장에서 촉발된 위기들이 시장을 집어삼킬 수 있다는 불안감이 어떤 트리거처럼 딱 터졌고, 그로 인해서 어제 기준 나스닥의 주요 지지라인이 붕괴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VB 은행 사태를 우습게 보실 건 아니에요. 왜냐? 약한 고리가 처음으로 드러났으니까 이제 시작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게 어제 하락 같은 게 이제 SVB 사태로 인한 것이라고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고용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지금 2년물과 채권 10년물 수익률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 2년물, 10년물 수익률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는 수익률이 왜 떨어졌겠어요? 채권을 누군가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채권을 누군가 매입했다는 거예요. 자, 매입 수요가 많아지니까 수익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왜냐? 아무도 안 사니까 비싼 이유를 줬던 건데 많이 살려고 하니까 비싼 이유를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채권을 살려고 매입 수요가 떨어져서 수익률이 이렇게 폭락을 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2년 뒤, 10년 뒤 5% 받는 거 이거 기적일 수 있겠다. 아니면 이득이다. 라고 생각하는 수요가 확 집중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이틀 지금 3%, 5%가 빠졌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채권 수익률이 떨어져서 주식이 오른다. 이 대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그래도 미국은 망하진 않으니까 금융위기가 와도 10년 뒤 거, 20년 뒤 거, 2년 뒤 거라도 안전자산 매입해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또 뭐도 올라가겠어요. 당연히 금값도 올라갔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금과 은 가격도 2%가 상승을 했어요. 채권 수익률은 5%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고용 때문이 아니라 지금 SVB 사태로 인해서 금융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을 잠식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이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생겼기 때문에 만약에 파월이 50bp를 또 올린다고 한다면, 자, 이 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심화가 되겠죠. 그쵸? 이 은행뿐 아니라 다른 지역은행, 그러면 이 은행에 돈을 대출받았던 혹은 예금을 넣었던 기업들, 자, 이런 식으로 금융위기가 커질 수가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는 겁니다. 특히나 SVB 같은 그룹은 지금 실리콘밸리 기술주 회사들에게 대출해주고 예금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자, 이런 부분에서 지급준비율을 넘어서 가지고 잠정손익률까지 감당하면서 채권이랑 주식을
팔고 주식을 발행하고 뭐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위기를 보여준다는 확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요 대표적인 지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하락으로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일단 설명은 좀 세게 드렸어요. 일단 위기에 대한 인식은 세게 가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뭐 투자를 못해야 되느냐, 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럴 때도 오르는 종목은 오르고 또 해증할 수 있는 숫자는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쨌든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 지금은 뭐 고용, 뭐 인플레 이전과 이런 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은 금융위기에 대한 위기감이 결국 시장을 끌어내렸다. 자, 이렇게 정리를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주요 지지선이 뚫렸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어느 정도 다 정리를 한 상황이고 좀 지켜볼 거예요.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굳이 뭐 우리가 이렇게 급하게 반응을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이 충격을 어디까지 흡수를 하고 얼마만큼 하락으로 마무리를 하는지를 확인한 뒤에 어쨌든 뭐 다시 정배열 종목에 매수를 고려해 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러한 불안감으로 인한 하락이 나왔었고, 자, 주요 종목들을 또 보신다면, 자, 뭐 애플이나 테슬라 뭐 어느 정도 견뎌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냥 정확하게 항상 미리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쵸? 160선에서 지지라인이 한번 나온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다 빠지는 와중에도 테슬라가 이제 혼자 어느 정도 아랫골이 만들면서 버텨낸 것이고, 이 지지라인이 엄청나게 강하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버티면서 테슬라는 갈 수도 있겠죠. 다만 시장의 조정이 더 강하다고 한다면 자, 이 부분이 깨질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역시 전저점을 확인하러 갈 수도 있는 흐름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 시나리오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전체 시장은 이제 제가 말했던 하방이 뚫리는 시나리오로 움직였고, 자, 그럼 앞으로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를 다음 주에 잘 확인하면서 어쨌든 위험을 회피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가는 게 맞는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어제와 하락 그리고 SVB 은행 사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자, 다음 주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또 주말 중에 한번 또 생각을 해봐서 영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